안녕하세요. 스마트 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앱토스가 상장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앱토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앱토스와 비슷한 레이어 1 체인의 수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개의 체인이 주목받고 있기도 하고 애매한 상황이기도 한데, 어떤 부분에서 애매하고 왜 박 터지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레이어 1 코인은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토큰 교환에 대한 수수료를 거의 독점적으로 제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토큰 교환이라고 하면 트랜잭션을 발생시킨다라는 거죠. 노드를 유지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다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즉 생태계에 대한 테스트 겸 노드 모니터링 기간을 두면서 서브 생태계들이 활동에 대한 레이어 1 수수료 피를 거래소가 다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드를 거래소가 운영을 하게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아이고 거래소 형님 상장도 시켜주시는데 그냥 다 드십시오,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노드 자체도 소수라서 거래소의 상납금 밀어주기 같은 느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레이어 1은 각자 생태계를 어느 정도 구축 후에 상장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래소는 초기에 상장하기까지 택시 미터기 돌아가듯 모니터링 한다고 그냥 멍 때리게끔만 해놔도 알아서 수수료가 쌓이는 이런 구조다 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냥 체인 하나 만들어서 툭 내놓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생태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그 생태계가 돌아가려면 어쨌든 트랜잭션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지불이 되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거래소가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이제 레이어 1이라면 테스트 및 모니터링이라는 명칭으로 거래소에 제공해주는 알아서 챙겨줘야 하는 기본 안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건 기본으로 하는 거니까 나는 중립을 지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상장이 임박했을 때는 매대에 깔아놓을 토큰 할인 계약도 함께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대가 텅텅 비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거래소가 이 매대를 채울 수 있게끔 제공을 하는데, 그냥 공짜로 줄 수는 없으니까 상장가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에 대량으로 공급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거래소는 거기서 수익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래소는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처음 노드를 유지하면서 거기서 수수료가 쌓이고, 수수료라고 하면 어쨌든 해당 코인이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또 저렴하게 코인을 가져와서 매대를 깔아버리면 어쨌든 사람들이 거래를 하면서 그걸 사기만 하면 그 차익을 거래소가 가져가기 때문에 거래소는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앱토스 같은 경우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당시 솔라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마케팅 담당자와 솔라나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포섭 후 구색 맞추기를 했던 솔라나 경영진을 팀으로 그대로 영입을 합니다. CEO도 모셔오고 CTO도 모셔오고 한 거죠.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길래 이렇게 여기저기 다들 돌렸으나 싶죠. 근데 이렇게 겹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긴 해요. 했던 놈들이 또 그 돈으로 다시 투자하기도 하고, 특히 투자사들이 겹치기도 하기 때문에 운전수가 재활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워낙에 고인물이 돼가지고 뭐 거기서 거기죠. 그리고 번 놈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야 솔라나 코인이라는 거 알지? 지난번에 대박 났잖아. 야 이 친구 작품이야, 얘 진짜 잘해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경영진이나 운영진이 넘어가서 새로운 판을 또 짜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돈은 묶어뒀는데 정작 개발자들이 좀 답답하게 일정을 잡고 보수적으로 일한다라고 뭐라 하면 개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답답하면 네가 직접 하든가 직접 개발해보든가, 이게 쉬운 것 같아? 라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답답하면 네가 하던가, 화면에 보이신 바와 같이 기성용 미니 홈피에 뭐 잘 못한다 어쩐다 적어 놓으니까 답답하면 니들이 뛰어보시던지 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반응을 하면 보통은 투자자들이 아 그래 뭐 니들이 알아서 어련히 잘하겠지, 빨리빨리 좀 잘해줘, 신경 좀 써줘 하고 입을 닫기 마련인데, 이 VC들도 이제 여기저기 굴러먹어서 사이클을 몇 번이나 돌려봤죠. 그래서 그래 내가 아는 선수 데려올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수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뭐 코인이 뭐 다 똑같지, 호재로 이거 터트려서 알아서 가격 올릴 테니까 개발은 알아서들 해주시고 일정 잘 맞춰주시고 코인만 잘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라고 하면 VC가
왜? 답답하면 직접 하라면서. 그래서 내가 선수 하나 데려왔어. 너는 개발이나 잘해.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기술적인 배경, 합의 알고리즘, 개발 언어 등도 중요하긴 하죠. 다만 이건 스타크래프트로 따지면 장기전과 운용으로 쇼부를 볼 때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체인 자체가 장기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잘 하고 싶을 때, 그리고 잘 되길 바랄 때 이런 걸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앱토스는 이런 장기전을 염두에 둘 상황이 솔직히 아닙니다. 누차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가스러시를 당했지만 아직도 일꾼 프로브라고 하죠. 이 프로브는 지분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사기꾼 컨설팅 회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얘가 아직도 본진에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상황을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상황이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신 바와 같이 이 두 개의 프로젝트에 둘 다 다리를 걸쳐 놓은 애들, 얘네들은 앱토스를 빠르게 정리하고 수위로 넘어갈 생각마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투자를 하고 지분도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유명한 애들은 다 이걸 빠르게 털어내고 수위로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특히 소송 걸리면 1, 2년은 훌쩍 지나가죠. 그러면 이미 메타는 다 끝나 있을 거고, 심지어 소송을 마무리 짓고 나니까 코인과 지분과의 관계가 애매해지는 상황에서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얘네들은 빠르게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마음 급한 애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양쪽에 발을 걸치지 않고 한쪽에 몰빵한 애들이 지금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집합에 있는 중간에 있는 애들은 이번 앱토스를 그냥 건성으로 넘기고 수위를 밀어줄 것 같으니까 더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교집합에 있는 애들은 아주 유명하고 돈도 많은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빠져나가면 답이 없는 거예요. 얘들은 지금 큰일 난 겁니다. 아마 앱토스의 펌핑 작업을 대야 된다면 총대는 이 왼쪽에 있는 애들이 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거래소를 따시키고 그 과실을 독점할 수 있느냐? 또 그럴 수는 없죠. 왜냐? 또 교집합에 있는 애들은 선물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FTX도 그렇고 바이낸스도 그렇고 얘네들은 선물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래쪽으로 박살을 내버리면 그것 또한 머리가 아파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앱토스 니들이라도 선물 상장 제발 좀 나중에 시켜달라고 부탁을 좀 해봐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형님, 앱토스 선물 상장 좀 제발 나중으로 좀 밀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밀어줬습니까? 안 밀어줬죠. 전부 선물 상장 됐습니다. 어쨌든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교집합에 있는 애들 중 특히 거래소는 이번 앱토스에서 개발진과 남은 서버를 이용한 포스 노드 구축으로 이미 받아놓은 반독점 수수료, 어쨌든 처음 말씀드린 그 토큰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투자금만 어느 정도 회수되고 나면 언제든 털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야, 앱토스 생태계가 얼마나 큰데 그게 가능하겠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화면에 보이신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180개가 넘는 생태계 참여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적, 구색적 이야기고, 운전수들이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손을 털고 하는 거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생태계 사이즈와 가격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기술과 가격이 비례하지 않는 건 주식에도 있고 코인에도 있고 마찬가지죠. 어쨌든 우리는 투자자일 뿐 D앱 개발자나 운영자가 아니니까 이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앱토스가 엄청난 펌핑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파란색 애들은 이 중간에 있는 교집합 애들한테 중립만 지켜줘도 챙겨드릴게요. 이런 계약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지금. 코인 물량이 얼마만큼이나 쏟아져 나갈 수 있고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토큰 분배 상황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왼쪽 애들이 마구잡이로 밀어붙이자니 중간에 있는 애들이 지금 유명한 거래소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거래소들이 껴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펌핑하고 덤핑하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올려가지고 저희도 좀 털게 돈 낼 테니까 물량 막 던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걸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건 펌핑 자금도 왼쪽에 있는 애들이 돼야지 중간 애들은 그래 우리는 조금만 먹고 그래 눈치껏 빠져줄게 모른 척 해줄게 이런 게 가능해진다. 그래서 새로운
재검토가 필요하고 계약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어쨌든 앱토스 최근에 오랜만에 상장한 코인 중에 하나라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고 또 한 번쯤은 펌핑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앱토스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 앱토스를 사면 안 되는지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렸죠. 영상 제가 우측 상단에 띄워드릴 테니까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보시고요. 어쨌든 이 앱토스가 정리가 되면 또 수위 쪽으로 얘네들이 많이 넘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또 수위가 상장을 하고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